반갑습니다. 조선생입니다. 저는 경매로 받은 빌라 여러 채를 임대로 돌리고 있는데 제게 임대사업자로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때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 대부분이 주로 대학교 주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제가 임대사업자로 시작한 초창기에는 이 학생들을 세입자로 들이면 어차피 부모님들이 대신 내줄 것이기 때문에 월세 떼일 리는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세를 내주는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이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안전한 신축, 원룸이나 투룸으로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빌라들이 인테리어가 또 못한 건 아닌데요. 일단 낙찰받으면 대부분이 내부가 엉망이지만 저는 여기서 모던 스타일로 도배 장판을 하고 창문에 콤비 블라인드도 다른데 이러면 집이 완전 달라 보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개선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세입자가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몇 년 전에 군대를 갓 제대한 학생이 제 빌라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계약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제대 후 바로 복학하지 않고 자기가 1년 동안 휴학을 해서 학비를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의존하려 하지 않고 정말 대단한 애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좀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2월 겨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6월까지 월세를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7월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입자가 월세 내는 걸 깜빡했겠지라고 초창기 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엄청 차갑게 받더라고요. 일단 월세를 내달라 하고 끊었는데 2주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카톡도 일십 상태이고 그래서 문자를 좀 보냈는데요. 월세가 밀릴 것 같으면 좀 미리 연락을 해주면 내가 이해를 해주고 또 기일도 연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돈을 안 주고 있다. 당장 월세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다음 달에 두 달치를 한 번에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길래 알겠다 하고 그 다음 달에 두 달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세입자가 월세를 잘 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하니 이제 보증금에서 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증명 하나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자꾸 밀리면 내쫓기는 신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는 이자까지 내가 법정 이자 4.6%로 보증금에서 깔 거다 라고 이렇게까지 하니 다시 월세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세입자에게 또 너무 잘해주면 호구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취하던 기억도 나고 해서 세입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것도 보내곤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월세를 말도 없이 밀린다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고 월세 받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11개월 동안 월세를 꼬박꼬박 낸다면 마지막 한 달치 월세는 받지 않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계약한 세입자가 항상 월세를 입금하면 제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세입자들이 월세를 보내도 단 한 번도 제게 월세를 입금했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물론 이게 케바케라고 사람마다 차이일 수도 있는데 방법을 바꾸고 월세를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받아보니 이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빌라 세입자로부터 정말 스트레스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빌라에서는 세입자가 야반도주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항상 틀에 박힌 생각만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루에 대화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회사 사람이거나 그래도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조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비슷한 사람과 만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틀을 깨는 상황들이 많이 마주치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찰서 마약 수사대에서 이 제 세입자를 잡으러 오기도 하고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어느 날 구치소에서 내 짐 좀 어디로 옮겨달라고 편지가 오기도 해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지만 지나고 보면 제 자신의 내공이 엄청 쌓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락이 두절된 세입자의 집을 문 따고 들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심장이 쫄깃합니다. 혹시나 사고라도 있을까 봐요. 자, 오늘의 결론. 집주인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